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경매 통계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특정 사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션에 경매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낙찰가를 나타내 주니까 우리가 어떤 법원에 지금 낙찰가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올해가 2020년 1월 2일이니까요. 작년이 돼버렸네요. 2019년 서울의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됐을까? 평균적으로. 자, 이걸 눌러보면 통계가 나오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의 2019년 아파트의 낙찰가. 자, 여기 보이는 요것이 이 평균적인 낙찰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됐냐죠. 낙찰가. 요게 낙찰가율이죠. 여기 보면 작년 연초에 100%를 넘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좀 떨어지다가 또 작년 연말에 또 100%를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게 114%. 114%라는 얘기는 아파트가 100원에 감정됐는데 많은 사람이 입찰하여서 이게 114원에 낙찰됐다는 의미죠. 92원에 낙찰됐다는 것은 100원에 감정됐는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서 80까지 떨어졌고 80에 다시 경매를 했더니 이게 92원에 낙찰됐다. 뭐 대략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00원짜리를 114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0원짜리를 왜 114원에 낙찰받나? 미친 건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감정은 1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19년 초에 감정이 됐는데 이게 낙찰되던 작년 2019년 10월에는 초에 감정된 게 이미 이게 올라서 이게 120까지 올랐다. 조금 과장이 있지만 이런 걸 의미하죠. 이미 올랐다. 120까지 오른 거를 114원에 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114원에 산 사람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만약에 떨어질 걸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사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됐다라는 의미가 뭐냐. 100원짜리를 114원에 산 거는 이미 114원을 넘어갔다는 의미죠. 시세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100원짜리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한 거겠죠. 실제 여러분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 이하에 낙찰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 수도권에서 100% 이하에 낙찰되는 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원법원 관할의 평택은 아시다시피 이 공급이 무지 많아서 100% 이하에 낙찰이 됩니다. 실제 낙찰가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80%를 넘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80원에 샀다는 거죠. 연말을 보면 81원에 샀다. 왜? 100원짜리가 아닌 거죠. 이미 이거는 한 90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90원짜리를 81원에 샀고 앞으로도 어쩌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는 현재를 나타내지만 앞으로의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수원은 어떤가? 예,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이어서 수원의 집값은 최근에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특히 올랐습니다. 실제 그러한 것들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또 많이 오른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금색으로 한번 볼까요? 낙찰된 걸 보겠습니다. 수원의 아파트가 낙찰된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원 법원. 수원 지법 관할에 많은 법원이 있는데 그 중에 수원 법원 관할만 이렇게 하면 아파트. 자, 대략 연말에 92%에 낙찰됐는데 실제 개개의 물건으로 가면 뭐 비슷하게 낙찰된 것도 있고 더 높게 된 것도 있고 낮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 연말에 92%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원 중에서도 특히 또 많이 오른 데가 영통이라고 하니까 경기도 영통을 한번 볼까요? 수원 영통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00% 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죠. 뭐를 의미하나? 이미 영통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의 의미는 싸게 사겠다는 거예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원짜리를 85원에 사겠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 경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원짜리를 85원에 사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보다 더 저렴하게 사는 지역도 있지만 100원짜리를 110원에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나? 이때 말하는 100원은 감정가 100원이지 시세 100원은 아닙니다. 시세는 이미 이게 올라서 120원이다. 120원짜리를 110원에 샀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돈을 벌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경매 초보자일수록 이 내용을 인식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에 괜찮은 물건을 시세에 근접해서 받아도 앞으로 더 오른다면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 거기하고 관계되는 물건을 제가 하나 찾아놨습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서희 스타일스 33평 청 11층 감정가는 3억 8,800 새해 1월 15일 날 경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매 초보자는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물건이 저평가돼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죠. 왜? 이분이 낙찰 받아버릴 거니까. 그럼 이게 정말 신권에 들어가도 되는 물건일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을 먼저 볼게요. 오목천동이라는 곳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은 쪽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수원에서 변두리죠. 이게 수원 시내고요. 많이 오른 영통은 이쪽이죠. 그리고 시내 이 서쪽이 화성시하고의 경계입니다. 위에 호매실동 그리고 오목천동 아래쪽은 화성입니다. 변두리죠. 수원의 서쪽 끝자락 여기가 오목천동인데 약간의 공장들이 있고 약간의 아파트가 있고 약간의 농지가 있는 목장도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주목을 받나?
여전히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공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도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수원역에서 수인선이 지나가는데 이게 올해 개통입니다. 수인선의 여기 그리고 이쪽 매송 이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아파트의 가격은 지하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이 사는 동네일수록.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면 이 사이트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미래철도. 예. 검색하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철도 데이터베이스. 미래철도로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여기는 현재의 지하철과 철도, 그리고 장래의 지하철과 철도에 대한 계획이 좀 신빙성 있는 계획이 다 망라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시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래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그죠? 지하철 역세권의 주거나 상업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역세권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보이는 지하철보다도 장래에 생기는 지하철에 투자한다면 수익성이 더 낮겠죠. 여기 2020년 올해죠. 2020년 수인선이 개통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 이 오목천동이라는 데를 가보면 역을 다 지었습니다. 철로 이미 다 깔았고요. 그리고 이 역 주변에 많은 개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 짓고, 상가를 짓고, 그리고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 수원역의 접근성이 좋은 이 호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좀 확대를 해보죠. 자, 이 아파트 스타힐스는 2016년에 지었어요. 신축이죠. 2016년이면 신축입니다. 앞에 공원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공원이 크진 않습니다.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는 아니고요. 물 웅덩이 정도죠.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호수는 아니에요. 물웅덩이. 그리고 경매에 나온 동호수는 여기입니다. 향이 좋죠. 이쪽 옆에는 이쪽 향입니다. 동향에 가깝죠. 그래서 남향. 역은 대략 거리를 재보면 한 400m, 저는 역세권을 500m 이내라고 보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역에서 여기까지 거리, 아파트 중심까지 거리 500m가 넘네요. 직선거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약간 곤란한. 근데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에 교통은 좋습니다. 수원역 가기 진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리고 이 서쪽으로는 화성시니까 많은 공단들이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수원역 가기 좋고, 고속도로 이용하기 좋고, 화성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자체를 보죠. 층 좋고요. 아까 남향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연 시세가 얼마일까? 뭐 다른 문제는 없죠. 등기부, 소유자가 살고 등기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시세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낙찰된 게 하나 있어서 낙찰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일번지 낙찰 사례. 작년에 하나 낙찰이 됐는데요. 의외로 높게 됐습니다. 평수는 다르죠. 85가 아니고 75. 많이 왔죠. 거의 감정가에 근접해서 낙찰됐습니다. 작년 이게 낙찰된 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1년 전인데 이때도 이미 거의 100%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수원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은 이제 확실하게
원래 8월에 개통하는 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좀 불투명성이 이제 조금 확정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물건을 다시 볼까요? 가격을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얼마에 거래됐나? 여전히 네이버로 보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이 그래프상으로 일단 드러나죠. 쭉 오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평형이 요 3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경매에 나온 게 84.98 요거거든요. 최근에 4억대 이상의 거래가 됐다. 보이시죠? 4억대 이상의 거래됐다. 거의 대부분이 4억대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호가는 어떨까? 호가는 요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매매, 그리고 111평방, 그리고 가격 순대로 보겠습니다. 6억. 글쎄요, 이거는 좀, 제 판단에는, 뭐, 특별한 뭔가 있겠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봐서는 4억 5천을 봐도 되겠다. 물론 호가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축이니까 수리비는 뭐 거의 안 들겠죠. 도배 장판 정도? 그렇다면, 이 물건은 4억 3천? 저는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죠. 한 번 더 설마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떨어지면 70%죠. 47, 28, 2억 한 7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 50명 올 거예요. 한 4, 50명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3억 8천을 넘어가는 금액에 낙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건에 들어가면 한번 유찰됐을 때보다 당연히 경쟁률은 떨어지고 실제 낙찰가도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시점에서는 신건을 찾으라는 거죠. 신건이 저평가된 거를 찾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좋아야 됩니다. 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고 가급적이면 신축이고 그죠? 역세권이면 더 좋고 이런 거를 찾아서 신건에 들어가는데 물론 당연히 이 신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는 저렴한 이런 물건을 찾으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동이 많은 시점에서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신건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고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오목춘동에 아파트가 신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저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오늘은 오목춘동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손이입니다.